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지어준 시스템인데 갑자기 한국한테 뺏긴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대박입니다. 4조 원짜리 프로젝트, 인천공항의 AI 기술을 통째로 수출하는 거니까요. 입장에서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는 오명.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계 바늘을 2023년 1월 1일로 돌려보죠.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6만 명의 승객들.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못 간다는 걸요.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췄습니다. 관제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수백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고 회항하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본이 2천억 원을 들여 지어준 최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먹통이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민간에게 공항을 맡기자. 돈 있고 기술 있는 기업에게 맡기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번 돈의 82%를 정부에 드릴게요. 경쟁사들은 25%에서 33%를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82%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3배가 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원 벌어서 82원을 갖다 바치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이건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은 다른 데서 벌 거거든요. 일본이 20년간 깔아놓은 시스템은 퇴장하고 한국 인천공항의 AI 두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일본 시스템이 실패했는지. 두 번째, 82%라는 미친 숫자 뒤에 숨겨진 전략이 뭔지. 세 번째, 한국 인천공항의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지. 이 영상 하나면 필리핀 공항 민영화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뉴스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닐라 공항이 왜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고 불렸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줄여서 나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공항은 필리핀의 관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공항이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공항은 원래 연간 3,500만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미 4,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용량의 137%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명 탈 수 있는 칸에 137명이 탄 거예요. 매일매일요. 그것도 10년 넘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만성적인 지연, 끝없는 줄, 짐 분실, 그리고 악령 높은 범죄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탄임 발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총알 심기라는 뜻이에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 짐에 몰래 총알을 넣어놓고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면 돈을 뜯어내는 범죄였습니다. 국제뉴스에도 났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닐라 공항은 각종 여행 사이트에서 세계 최악의 공항 순위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항이라는 게 뭘까요? 그 나라의 첫인상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 밟는 땅이 공항이에요. 근데 그 첫인상이 세계 최악이라니. 필리핀 관광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겠어요. 자, 그러면 필리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라고 하죠. 여기서 돈을 대고 기술을 지원해서 항공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와 프랑스의 탈레스라는 방산기업이 손을 잡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어요. 마닐라 근처 파사이시에 항공교통관제센터를 짓고 전국 10곳 이상의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목표는 뭐였을까요? 필리핀 영공 감시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레이더가 필리핀 하늘의 30%밖에 커버를 못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죠?
일본이 돈 대고, 기술 주고, 시스템 깔아주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000년에 승인됐는데요. 완공까지 18년이 걸렸어요. 2018년에야 겨우 개통했습니다. 18년이면 기술 세계에서는 빙하기가 2번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2000년에 설계한 시스템이 2018년에 돌아갔으니 개통하자마자 이미 구형이 돼버린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에 아이폰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폴더폰 쓰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설계한 시스템을 2018년에 가져다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새 시스템이니까 잘 돌아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대참사가 터집니다.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 전원이 나가면 백업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췄습니다. 관제탑이 비행기한테 이러라 저러라 지시를 못하니까 비행기들이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미 떠있던 비행기들은 다른 나라로 회항했고요. 6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새해 첫날에요. 이 사건은 필리핀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지어준 최신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왜 고장이나 하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나왔어요. 장비 노후화, 유지보수 부실, 전원전환 시스템 결함. 한마디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이 시스템을 지어준 건 맞지만 운영과 관리는 필리핀 정부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에게 맡기자. 돈 있고 기술 있는 기업에게 맡기자. 이렇게 해서 나이야 민영화 입찰이 시작됩니다. 2024년의 일이에요. 자, 이 입찰에 누가 뛰어들었을까요? 필리핀 재계 서열 1위 기업들이 전부 달려들었습니다. 크게 세 팀이 경쟁했어요. 첫 번째 팀, SMC, SAP&Co, 필리핀 최대 기업 산미겔 코퍼레이션이 한국 인천공항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팀, GMR 에어포츠 컨소시엄, 필리핀 기업들이 인도의 GMR 그룹과 손을 잡았어요. 세 번째 팀, 마닐라 국제공항 컨소시엄, MIAC, 아보이티즈, 아얄라, JG 서밋 같은 필리핀 6대 재벌이 뭉쳤고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입찰 방식이 재미있어요. 정부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공유하겠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 번째 팀, MIAC, 미국과 손잡은 필리핀 재벌연합이요. 25.91%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팀, GMR, 인도와 손잡은 팀이요. 33.30%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팀, 산미겔과 인천공항 팀이요. 82.16%를 제안합니다. 82.16%요. 2위보다 2배 이상, 3위보다 3배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항 운영에서 100원 벌면 82원은 정부한테 바치고 18원만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쟁사들은 70원 이상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18원만 갖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면 남는 게 있어요? 금융 분석 기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크레딧사이츠라는 곳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건으로는 수익이 안 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승자의 저주가 뭐냐면요. 입찰에서 이기려고 너무 높은 가격을 써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걸 말해요. 경매에서 물건 따려고 너무 높이 불렀다가 후회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산미겔은 바보가 아닙니다. 필리핀 최대 기업이에요. 맥주, 식품, 에너지, 인프라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거대 기업이죠. 이 회사가 82%라는 미친 숫자를 써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상해 보세요. 산미겔 회장이 톨게이트 앞에 서 있어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죠.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받는 통행료의 80%를 정부한테 줄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요. 줌아웃을 하면요. 톨게이트 뒤에 뭐가 보일까요? 산미겔이 짓고 있는 거대한 신도시가 보입니다. 테마파크가 보이고 쇼핑몰이 보이고 새 공항이 보여요. 이 톨게이트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산미겔이 짓고 있는 신도시로 사람들을 보내는 입구일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산미겔의 전략이에요. 나이아 공항 자체에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산미겔은 지금 마닐라 북쪽 불라칸 지역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불라칸 신공항 공사비만 7,400억 페소, 하나로 약 18조 원짜리 초대형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개항할 예정이에요. 이 신공항이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허브 공항이 됩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산미겔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나이아 운영권이 경쟁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경쟁사가 나이아를 가져가면 그들은 나이아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락한 신공항으로 올 손님들이 나이아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18조 원 들여서 지은 신공항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겔은 나이아에서 돈을 못 벌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나이아를 가져가야 해요. 나이아를 가져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마닐라의 두 관문을 모두 장악하는 거예요. 나이아와 불락한 신공항 둘 다 산미겔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산미겔은 두 공항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나이아는 도심 가까이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빨리 도심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쓰는 공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 같은 역할이죠. 불락한 신공항은 대형 허브 공항으로 키우는 거예요. 만승 승객을 받고 화물을 처리하고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거죠. 인천공항 같은 역할입니다. 이런 전략을 양대 공항 체제라고 해요. 일본의 도쿄도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하네다 공항이 도심 공항이고 나리타 공항이 허브 공항이에요. 산미겔은 필리핀에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82%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나이아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불락한 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방어벽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미겔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산미겔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산미겔은 맥주 회사로 시작해서 인프라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도로도 깔고 발전소도 짓고 정유 공장도 운영해요. 인프라 건설 능력은 검증됐죠. 그런데 공항 운영 경험이 없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승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파트너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이 어떤 곳이에요? 15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공항 운영을 가장 잘하는 곳 중 하나죠. 산미겔이 근육이라면 인천공항은 두뇌인 겁니다. 돈은 산미겔이 되고 기술과 노하우는 인천공항이 제공하는 구조예요. 인천공항은 이 컨소시엄에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은 적지만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의 기술적 리더십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가져가려는 게 있어요. 단순히 컨설팅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공항 운영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형 AI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팩트체크를 하나 해야 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일본 시스템을 완전히 드러내고 한국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구분을 해야 해요. 공항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높이 올라가라, 내려와라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 항공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주차장까지 가는 것, 짐을 내리고 싣는 것, 승객들이 터미널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어준 시스템은 첫 번째예요. 하늘을 관리하는 항공 관제 시스템이죠. 이건 여전히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관리합니다. 한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말에 프랑스 탈레스와 21억 페소 규모의 업그레이드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하늘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계속 쓰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 한국이 가져가는 건 뭐냐? 두 번째예요. 땅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활주로에서 주기장까지 가는 것, 주기장에서 급유하고 짐 싣는 것,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받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한국형 AI 시스템이 관리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에이프런 관제와 터미널 운영이라고 해요. 에이프런이 뭐냐면 비행기 주차장이에요. 비행기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승객 태우고 짐 싣는 그 넓은 공간 있잖아요. 그걸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에이프런 관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관제탑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무전기로 이야기했어요. 대한항공 621편 3번 게이트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밤에는 잘 안 보이고 비 오면 더 안 보이고 안개 끼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비행기가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해요. 어떤 비행기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언제 출발하는지. 이게 사람 머리로 감당이 될까요? 인천공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디지털 에이프런 타워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항 곳곳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카메라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서 360도 파노라마 화면을 만들어요. 관제사는 이 화면을 보면서 공항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AI가 붙어요.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비행기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화면에 비행기가 보이면 그 위에 편명이 뜨고 목적지가 뜨고 현재 상태가 뜨고 출발 예정 시간이 떠요. 증강현실처럼요. 관제사가 대한항공 621편 어디 있지? 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화면만 보면 다 나와요. 더 중요한 건 충돌 방지 기능이에요. AI가 비행기와 지상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급유 차량이 비행기 쪽으로 너무 빨리 다가오면 AI가 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충돌 위험이 있음, 급유 차량 정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미리 막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못 잡는 걸 AI가 잡아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나이아의 시간당 항공기 이동 횟수가 40회에서 48회로 늘어납니다. 20% 증가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활주로를 새로 안 깔아도 되는 거예요. 활주로 하나 새로 깔려면 몇 조 원이 들고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소프트웨어만 바꿨더니 활주로 하나 새로 깔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스마트 패스예요. 인천공항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인데 안면 인식으로 공항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승객이 처음에 얼굴과 여권을 앱으로 등록해요. 한 번만 하면 5년 동안 유효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안 꺼내도 돼요. 얼굴만 비추면 끝이에요. 보안 검색 때도 얼굴로 통과하고 출국 심사도 얼굴로 통과하고 비행기 탈 때도 얼굴로 탑니다. 인천공항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으로 체크인 시간이 10% 줄었고 탑승 시간은 40%나 줄었어요. 마닐라 공항이 뭘로 유명했죠? 끝없는 줄이요. 이 스마트 패스가 도입되면 그 긴 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짐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도착했는데 내 캐리어가 안 나오는 거. 그 짜증나는 경험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정확도가 어떤지 아세요? 100만 개당 미탑재 건수가 2건이에요. 세계 평균이 111건이거든요. 50배 이상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AI가 여기도 들어가요. 수화물이 지나가면 AI가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해요. 총기, 폭발물, 위험 배터리 같은 걸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센서를 붙여서 진동과 온도를 계속 측정해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합니다. 예지 정비라고 해요. 기존 나이아 방식은 뭐였을까요? 고장나면 고친다. 이거였어요. 근데 한국형 시스템은 고장나기 전에 고친다. 이게 달라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고 연쇄적으로 다른 비행기도 늦어지고 공항 전체가 마비돼요. 이런 사태를 미리 막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봇이에요.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항 안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들이요.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공항 안을 돌아다니면서 길 안내를 해줘요. 4개 국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에어포터는 짐을 들어주는 로봇이고 에어딜리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들이 마닐라 공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형 AI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를 관리하는 항공 관제 시스템은
기존 일본과 프랑스 합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씁니다. 땅을 관리하는 에이프런 관제와 터미널 운영 시스템은 한국 인천공항의 AI 기술로 완전히 교체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래요. 일본 시스템을 완전히 드러낸다가 아니라 하늘길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항 내 지상 이동과 터미널 운영의 두뇌를 한국형 AI로 전면 교체한다. 비유하자면 뇌 이식 수술이에요. 낡고 지친 거인이 수술대에 누웠어요. 의사들이 들어와서 심장은 그대로 두지만 뇌와 신경망을 교체하는 거예요. 흐릿했던 거인의 눈에 AI가 탑재되면서 시야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건 한국 공항 기술의 첫 대규모 수출이에요. 인천공항이 그동안 외국 공항에 컨설팅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인천공항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 수수료를 받아요. 실적이 좋으면 10년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공항 현대화가 필요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 공항도 인천공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필리핀이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한일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승리예요. 20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어요. ODA 자금으로 돈 대주고 일본 기업이 공사하고 일본 기술로 운영하는 패턴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항뿐만이 아니에요. 방산, 원전, 조선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거나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이용료 인상이에요. 현대화 비용은 결국 누가 내요? 이용자가 내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9월에 마닐라 공항 터미널 이용료가 인상됐습니다. 국내선은 200페소에서 390페소로, 국제선은 550페소에서 950페소로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필리핀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어요. 다만 해외 노동자, 필리핀에서는 OFW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독점 우려예요. 산미겔이 나이아와 블라칸 신공항을 둘 다 가져가면 마닐라 하늘의 관문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거잖아요. 항공사들한테 과도한 착륙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슬롯을 배분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 법률 단체들이 이미 대법원에 청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기술과 현장의 괴리예요. 한국의 최첨단 AI 시스템이 필리핀의 불안정한 전력 사정이나 통신 인프라랑 잘 맞을지 두고 봐야 해요. 2023년 셧다운 사태도 결국 전력 문제였잖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필리핀 마닐라 공항, 나이아. 연간 4,800만 명이 이용하는데 3,500만 명 수용 설계. 만성적인 과부하와 세계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 높았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일본이 지어준 관제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정부는 민영화를 결정했고 산미겔과 인천공항 컨소시엄이 82.16%라는 파격적인 수익 공유율을 제시하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82%라는 숫자의 비밀은 블라칸 신공항에 있어요. 산미겔은 18조 원짜리 신공항을 짓고 있고 나이아는 그 신공항을 위한 방어벽이자 진입로인 겁니다. 인천공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에이프런 타워, 스마트 패스, AI 수화물 처리 시스템, 안내 로봇 등 자신들의 스마트 공항 기술을 통째로 수출합니다. 하늘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땅 관제와 터미널 운영은 한국형 AI로 전면 교체되는 구조예요. 2024년 9월 14일 운영권 이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공항 기술의 첫 대규모 수출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리스크가 더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지어준 시스템인데 갑자기 한국한테 뺏긴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대박입니다. 4조 원짜리 프로젝트. 인천공항의 AI 기술을 통째로 수출하는 거니까요. 입장에서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는 오명.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계 바늘을 2023년 1월 1일로 돌려보죠.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6만 명의 승객들.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못 간다는 걸요.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췄습니다. 관제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수백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고 회항하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본이 2천억 원을 들여 지어준 최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먹통이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민간에게 공항을 맡기자. 돈 있고 기술 있는 기업에게 맡기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번 돈의 82%를 정부에 드릴게요. 경쟁사들은 25%에서 33%를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82%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3배가 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원 벌어서 82원을 갖다 바치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이건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은 다른 데서 벌 거거든요. 일본이 20년간 깔아놓은 시스템은 퇴장하고 한국 인천공항의 AI 두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일본 시스템이 실패했는지. 두 번째, 82%라는 미친 숫자 뒤에 숨겨진 전략이 뭔지. 세 번째, 한국 인천공항의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지. 이 영상 하나면 필리핀 공항 민영화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뉴스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닐라 공항이 왜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고 불렸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줄여서 나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공항은 필리핀의 관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공항이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공항은 원래 연간 3,500만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미 4,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용량의 137%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명 탈 수 있는 칸에 137명이 탄 거예요. 매일매일요. 그것도 10년 넘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만성적인 지연, 끝없는 줄, 짐 분실, 그리고 악령 높은 범죄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탄임 발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총알 심기라는 뜻이에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 짐에 몰래 총알을 넣어놓고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면 돈을 뜯어내는 범죄였습니다. 국제뉴스에도 났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닐라 공항은 각종 여행 사이트에서 세계 최악의 공항 순위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항이라는 게 뭘까요? 그 나라의 첫인상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 밟는 땅이 공항이에요. 근데 그 첫인상이 세계 최악이라니. 필리핀 관광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겠어요. 자, 그러면 필리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라고 하죠. 여기서 돈을 대고 기술을 지원해서 항공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와 프랑스의 탈레스라는 방산기업이 손을 잡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어요. 마닐라 근처 파사이시에 항공교통관제센터를 짓고 전국 10곳 이상의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목표는 뭐였을까요? 필리핀 영공 감시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레이더가 필리핀 하늘의 30%밖에 커버를 못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죠?
일본이 돈 대고, 기술 주고, 시스템 깔아주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000년에 승인됐는데요. 완공까지 18년이 걸렸어요. 2018년에야 겨우 개통했습니다. 18년이면 기술 세계에서는 빙하기가 2번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2000년에 설계한 시스템이 2018년에 돌아갔으니 개통하자마자 이미 구형이 돼버린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에 아이폰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폴더폰 쓰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설계한 시스템을 2018년에 가져다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새 시스템이니까 잘 돌아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대참사가 터집니다.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 전원이 나가면 백업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췄습니다. 관제탑이 비행기한테 이러라 저러라 지시를 못하니까 비행기들이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미 떠있던 비행기들은 다른 나라로 회항했고요. 6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새해 첫날에요. 이 사건은 필리핀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지어준 최신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왜 고장이나 하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나왔어요. 장비 노후화, 유지보수 부실, 전원전환 시스템 결함. 한마디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이 시스템을 지어준 건 맞지만 운영과 관리는 필리핀 정부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에게 맡기자. 돈 있고 기술 있는 기업에게 맡기자. 이렇게 해서 나이야 민영화 입찰이 시작됩니다. 2024년의 일이에요. 자, 이 입찰에 누가 뛰어들었을까요? 필리핀 재계 서열 1위 기업들이 전부 달려들었습니다. 크게 세 팀이 경쟁했어요. 첫 번째 팀, SMC, SAP&Co, 필리핀 최대 기업 산미겔 코퍼레이션이 한국 인천공항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팀, GMR 에어포츠 컨소시엄, 필리핀 기업들이 인도의 GMR 그룹과 손을 잡았어요. 세 번째 팀, 마닐라 국제공항 컨소시엄, MIAC, 아보이티즈, 아얄라, JG 서밋 같은 필리핀 6대 재벌이 뭉쳤고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입찰 방식이 재미있어요. 정부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공유하겠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 번째 팀, MIAC, 미국과 손잡은 필리핀 재벌연합이요. 25.91%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팀, GMR, 인도와 손잡은 팀이요. 33.30%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팀, 산미겔과 인천공항 팀이요. 82.16%를 제안합니다. 82.16%요. 2위보다 2배 이상, 3위보다 3배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항 운영에서 100원 벌면 82원은 정부한테 바치고 18원만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쟁사들은 70원 이상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18원만 갖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면 남는 게 있어요? 금융 분석 기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크레딧 사이츠라는 곳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건으로는 수익이 안 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승자의 저주가 뭐냐면요. 입찰에서 이기려고 너무 높은 가격을 써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걸 말해요. 경매에서 물건 따려고 너무 높이 불렀다가 후회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산미겔은 바보가 아닙니다. 필리핀 최대 기업이에요. 맥주, 식품, 에너지, 인프라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거대 기업이죠. 이 회사가 82%라는 미친 숫자를 써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상해 보세요. 산미겔 회장이 톨게이트 앞에 서 있어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죠.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받는 통행료의 80%를 정부한테 줄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요. 줌아웃을 하면요. 톨게이트 뒤에 뭐가 보일까요? 산미겔이 짓고 있는 거대한 신도시가 보입니다. 테마파크가 보이고 쇼핑몰이 보이고 새 공항이 보여요. 이 톨게이트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산미겔이 짓고 있는 신도시로 사람들을 보내는 입구일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산미겔의 전략이에요. 나이아 공항 자체에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산미겔은 지금 마닐라 북쪽 불라칸 지역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불라칸 신공항 공사비만 7,400억 페소, 하나로 약 18조 원짜리 초대형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개항할 예정이에요. 이 신공항이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허브 공항이 됩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산미겔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나이아 운영권이 경쟁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경쟁사가 나이아를 가져가면 그들은 나이아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락한 신공항으로 올 손님들이 나이아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18조 원 들여서 지은 신공항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겔은 나이아에서 돈을 못 벌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나이아를 가져가야 해요. 나이아를 가져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마닐라의 두 관문을 모두 장악하는 거예요. 나이아와 불락한 신공항 둘 다 산미겔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산미겔은 두 공항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나이아는 도심 가까이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빨리 도심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쓰는 공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 같은 역할이죠. 불락한 신공항은 대형 허브 공항으로 키우는 거예요. 환승 승객을 받고 화물을 처리하고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거죠. 인천공항 같은 역할입니다. 이런 전략을 양대 공항 체제라고 해요. 일본의 도쿄도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하네다 공항이 도심 공항이고 나리타 공항이 허브 공항이에요. 산미겔은 필리핀에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82%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나이아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불락한 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방어벽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미겔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산미겔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산미겔은 맥주 회사로 시작해서 인프라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도로도 깔고 발전소도 짓고 정유 공장도 운영해요. 인프라 건설 능력은 검증됐죠. 그런데 공항 운영 경험이 없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승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파트너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이 어떤 곳이에요? 15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공항 운영을 가장 잘하는 곳 중 하나죠. 산미겔이 근육이라면 인천공항은 두뇌인 겁니다. 돈은 산미겔이 되고 기술과 노하우는 인천공항이 제공하는 구조예요. 인천공항은 이 컨소시엄에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은 적지만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의 기술적 리더십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가져가려는 게 있어요. 단순히 컨설팅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공항 운영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형 AI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일본 시스템을 완전히 드러내고 한국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구분을 해야 해요. 공항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높이 올라가라, 내려와라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 항공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주차장까지 가는 것, 짐을 내리고 싣는 것, 승객들이 터미널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어준 시스템은 첫 번째예요. 하늘을 관리하는 항공 관제 시스템이죠. 이건 여전히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관리합니다. 한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말에 프랑스 탈레스와 21억 페소 규모의 업그레이드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하늘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계속 쓰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 한국이 가져가는 건 뭐냐? 두 번째예요. 땅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활주로에서 주기장까지 가는 것, 주기장에서 급유하고 짐 싣는 것,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받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한국형 AI 시스템이 관리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에이프런 관제와 터미널 운영이라고 해요. 에이프런이 뭐냐면 비행기 주차장이에요. 비행기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승객 태우고 짐 싣는 그 넓은 공간 있잖아요. 그걸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에이프런 관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관제탑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무전기로 이야기했어요. 대한항공 621편 3번 게이트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밤에는 잘 안 보이고 비 오면 더 안 보이고 안개 끼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비행기가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해요. 어떤 비행기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언제 출발하는지. 이게 사람 머리로 감당이 될까요? 인천공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디지털 에이프런 타워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항 곳곳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카메라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서 360도 파노라마 화면을 만들어요. 관제사는 이 화면을 보면서 공항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AI가 붙어요.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비행기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화면에 비행기가 보이면 그 위에 편명이 뜨고 목적지가 뜨고 현재 상태가 뜨고 출발 예정 시간이 떠요. 진강현실처럼요. 관제사가 대한항공 621편 어디 있지? 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화면만 보면 다 나와요. 더 중요한 건 충돌 방지 기능이에요. AI가 비행기와 지상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급유 차량이 비행기 쪽으로 너무 빨리 다가오면 AI가 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충돌 위험이 있음, 급유 차량 정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미리 막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못 잡는 걸 AI가 잡아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나이아의 시간당 항공기 이동 횟수가 40회에서 48회로 늘어납니다. 20% 증가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활주로를 새로 안 깔아도 되는 거예요. 활주로 하나 새로 깔려면 몇 조 원이 들고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소프트웨어만 바꿨더니 활주로 하나 새로 깔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스마트 패스예요. 인천공항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인데 안면 인식으로 공항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승객이 처음에 얼굴과 여권을 앱으로 등록해요. 한 번만 하면 5년 동안 유효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안 꺼내도 돼요. 얼굴만 비추면 끝이에요. 보안 검색 때도 얼굴로 통과하고 출국 심사도 얼굴로 통과하고 비행기 탈 때도 얼굴로 탑니다. 인천공항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으로 체크인 시간이 10% 줄었고 탑승 시간은 40%나 줄었어요. 마닐라 공항이 뭘로 유명했죠? 끝없는 줄이요. 이 스마트 패스가 도입되면 그 긴 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짐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도착했는데 내 캐리어가 안 나오는 거. 그 짜증나는 경험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정확도가 어떤지 아세요? 100만 개당 미탑재 건수가 2건이에요. 세계 평균이 111건이거든요. 50배 이상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AI가 여기도 들어가요. 수화물이 지나가면 AI가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해요. 총기, 폭발물, 위험 배터리 같은 걸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센서를 붙여서 진동과 온도를 계속 측정해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합니다. 예지 정비라고 해요. 기존 나이아 방식은 뭐였을까요? 고장나면 고친다. 이거였어요. 근데 한국형 시스템은 고장나기 전에 고친다. 이게 달라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고 연쇄적으로 다른 비행기도 늦어지고 공항 전체가 마비돼요. 이런 사태를 미리 막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봇이에요.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항 안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들이요.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공항 안을 돌아다니면서 길 안내를 해줘요. 4개 국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에어포터는 짐을 들어주는 로봇이고 에어딜리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들이 마닐라 공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형 AI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하늘을 관리하는 항공 관제 시스템은
기존 일본과 프랑스 합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씁니다. 땅을 관리하는 에이프런 관제와 터미널 운영 시스템은 한국 인천공항의 AI 기술로 완전히 교체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래요. 일본 시스템을 완전히 드러낸다가 아니라 하늘길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항 내 지상 이동과 터미널 운영의 두뇌를 한국형 AI로 전면 교체한다. 비유하자면 뇌 이식 수술이에요. 낡고 지친 거인이 수술대에 누웠어요. 의사들이 들어와서 심장은 그대로 두지만 뇌와 신경망을 교체하는 거예요. 흐릿했던 거인의 눈에 AI가 탑재되면서 시야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건 한국 공항 기술의 첫 대규모 수출이에요. 인천공항이 그동안 외국 공항에 컨설팅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인천공항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 수수료를 받아요. 실적이 좋으면 10년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공항 현대화가 필요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 공항도 인천공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필리핀이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한일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승리예요. 20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어요. ODA 자금으로 돈 대주고 일본 기업이 공사하고 일본 기술로 운영하는 패턴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항뿐만이 아니에요. 방산, 원전, 조선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거나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이용료 인상이에요. 현대화 비용은 결국 누가 내요? 이용자가 내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9월에 마닐라 공항 터미널 이용료가 인상됐습니다. 국내선은 200페소에서 390페소로, 국제선은 550페소에서 950페소로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필리핀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어요. 다만 해외 노동자, 필리핀에서는 OFW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독점 우려예요. 산미겔이 나이아와 불락한 신공항을 둘 다 가져가면 마닐라 하늘의 관문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거잖아요. 항공사들한테 과도한 착륙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슬롯을 배분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 법률 단체들이 이미 대법원에 청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기술과 현장의 괴리예요. 한국의 최첨단 AI 시스템이 필리핀의 불안정한 전력 사정이나 통신 인프라랑 잘 맞을지 두고 봐야 해요. 2023년 셧다운 사태도 결국 전력 문제였잖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필리핀 마닐라 공항, 나이아. 연간 4,800만 명이 이용하는데 3,500만 명 수용 설계. 만성적인 과부하와 세계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 높았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일본이 지어준 관제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필리핀 하늘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정부는 민영화를 결정했고 산미겔과 인천공항 컨소시엄이 82.16%라는 파격적인 수익 공유율을 제시하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82%라는 숫자의 비밀은 불락한 신공항에 있어요. 산미겔은 18조 원짜리 신공항을 짓고 있고 나이아는 그 신공항을 위한 방어벽이자 진입로인 겁니다. 인천공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에이프런 타워, 스마트 패스, AI 수화물 처리 시스템, 안내 로봇 등 자신들의 스마트 공항 기술을 통째로 수출합니다. 하늘 관제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땅 관제와 터미널 운영은 한국형 AI로 전면 교체되는 구조예요. 2024년 9월 14일 운영권 이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공항 기술의 첫 대규모 수출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리스크가 더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